대출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.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돈이 어디 있어요? 피디님 뭐 통장에 한 4억, 5억 막 꽂아놓고 살아요? 아니죠. 저는 사실 뭐 이게 TMI인데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. 난 나중에 푸드트럭 할 거야. 자, 제가 요리 좀 잘하는 편입니다. 각종 안주 완비돼 있고요. 제가 또 바텐더 출신이라 저는 경쟁력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추석 잘 보내셨나요? 경제 박살. 저는 제목이 뭐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오늘도 경제의 어려운 것들을 박살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준비해 볼게요. 일단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무겁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거든요. 근데 이걸 왜 걱정하는 거냐면 기준금리 오른다, 대출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니까 경기가 안 좋은데 대출 받은 사람은 많고 금리는 올라간다.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. 못 갚게 되면 은행까지 어려워질 수 있죠.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게 정부 생각이고 다소 거칠게 대출 문을 확 막아버릴 예정이다.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마이너스 통장도 그래서 안 쓰고 있던 거는 못 쓰게 한다. 그리고 새로 받을 경우에도 그동안은 연봉보다 더 많이 해줬는데 이제 신용도 좋아도 연봉 수준까지만 해준다.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아파트도 집단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대출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. 기존에는 아파트 집단대출은 그냥 아파트에서 보증을 서는 거나 다름없이 그냥 되는 거거든요. 이제는 그 세부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. 알아서 준비하세요, 사실상.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돈이 어디 있어요? 피디님 뭐 통장에 한 4억, 5억 막 꽂아놓고 살아요? 아니죠. 연봉 수억 받는 게 아니고 근데 대출 안 해준다 그러면은 되게 황당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. 급전 대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영업자들은 지금 거의 대출로 연명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기존에 받은 대출 만기는 연장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만 갖고 부족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왜 그러는지는 알겠는데 조치가 좀 너무 급브레이크 잡는 것 같아요. 가다 급브레이크 잡으면 버스에서 앞으로 확 쏠리면은 분명히 부상자가 나오잖아요.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동감해요. 총량 규제 맞는 거고요. 이게 이제 취약 차주라는 어려운 말 쓰는데 자산이 많지 않고 돈을 많이 벌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출이 정말 필요할 때 가는 거거든요. 내가 뭐 굉장히 난 이걸로 투자할 거야 해서 그 빚을 좀 내가지고 부자 돼야지 이런 사람들보다는 진짜 필요할 때 가는 게 대출 받으러 가는 상담 창구인데 잘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억울할 수 있는 게 돈을 많이 빌리는 사람 누굴까요? 많이 버는 사람, 부자. 그러니까 뭔가 믿을 구석이 있어야 은행도 많이 빌려줄 거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꿔갔어요. 그러니까 서민들이 많이 꿔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꿔갔는데 서민들이 정작 필요할 때는 총량이 이만큼 주머니가 찼으니까 안 돼라고 말하면 일단 거기서 황당한 거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GDP에 버금가는 수준의 가계부채가 있다는 거 되게 무거운 사실 맞는데 서민들은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죠. 이 빚이 늘어난 데에는 전세금이나 집값이 너무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나는 집 살 때 대출 받아야지 전세자금 대출 80% 받아야지 해도 그 덩어리가 커지니까 그냥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그걸 다시 니 탓이요 하는 게 되게 섭섭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가계부채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보는 거지만 사실은 기저에 깔려있는 건 대출 받아서 집 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으로 난국이에요. 이거는 피아가 다 인정하는 바고 대선 레이스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반성과 계획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. 앞으로는 수정하겠다,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. 그러면 집값이 너무 대세로 올라가니까 금리도 올려봐도 안 되고 그러면 대출은 조이면서 금리는 올린다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른 금리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돈 꺼가라는 얘기예요. 요거는 저는 불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. 하지만 금융당국도 이거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. 저는 이게 하나의 고백이라고 보는데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조여도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거든요. 서울만 해도 최근 한 11달 사이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12%가 올랐어요, 평균.
근데 이게 서울만 그런 거 같죠.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속도를 보면 전국 평균이 13%가 넘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대출을 하지 않으면은 요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어서 원래금 동시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많이 돼 있으니까 저는 꼭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. 저는 그 고백 반대예요.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. 고백하는 건 그쪽 자유인데 받는 건 내 마음이잖아요. 저는 그런 고백은 좀 물론 정부도 탓할 구석은 있죠. 코로나19. 그 상황에서 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고 금리를 낮췄으니 자연스럽게 올라갑디다 할 수 있는데 정부에게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못 미친단 말이에요. 이런 상황에서 AS는 서민들이 한다. 이런 느낌이 들면 되게 섭섭하죠. 그래서 저는 그 고백은 이승환의 이런 노래 있지 않나요? 화려하지 않은 고백? 화려하지 않은 고백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. 네. 가끔 드는 생각은 금융 관료들이나 아니면 경제 관료들 가운데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정말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월에 주택담보대출 갚아가면서 집을 사신 분이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사람의 입장이 안 돼 봤는데 빚은 나쁜 거고 건전성을 강화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에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요. 심정적으로 좀 동의가 안 될 때가 있어요. 저는 사실 뭐 이거 TMI인데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. 난 나중에 푸드트럭 할 거야. 막 메뉴 생각하고 그런 생각해요. 왜냐하면 나는 내 아들한테 손 벌릴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. 대신 물려주지도 않을 거예요. 그래서 너는 네가 네 인생 책임지고 나는 내 노후 내가 책임질게. 이건 장기적인 계획인데 당장 목돈을 만지려면 일단 푼돈을 모으셔야 돼요. 그거는 뭐 변치 않는 법칙입니다. 그리고 수익률 우리 얘기 많이 하고 새로 그 T사에서 금리 올려준다고 해서 거기 막 그 핀테크 회사에 계좌 열고 그러시잖아요. 근데 만약에 나한테 100만 원이 있다. 근데 되게 사고 싶은 뭔가 나의 꿈의 아이템이 있다. 그걸 안 사잖아요. 그럼 수익률 100%예요. 좀 허무한 얘기 같이 들리지만 안 쓰면 수익률 100%.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좀 하셔야 되고 시드머니 모일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는 인정하셔야 됩니다. 투자도 200만 원, 300만 원 가지고 하는 투자로는 큰 돈이 안 되거든요. 투자에도 최소 단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해요. 대출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줄 아니? 뭐 더 얘기할까요? 그 경제 관료들이 보시면 섭섭할 수도 있어요. 이거 이외에 그러면 너는 무슨 대안이 있어?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대안 내라고 있는 게 그 나란 일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? 우리는 고민을 얘기할 테니까 대안은 그쪽에서